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T, 저는 오진섭입니다. 오늘은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대표님의 개인 SNS를 좀 봤더니 염탐을 좀 했습니다. NFT 드로잉이라는 거를 매일 하고 계시던데 NFT 관심 많으시죠? 많죠. 많기도 하고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메타버스랑 NFT 관련된 책 준비를 하면서 예. 직접 해봐야지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때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NFT로 실제 민팅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몇 달 뒤에 보니까 그게 팔렸어요. 팔렸어요.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건 내 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특히 이제 이번 연도에는 이제 매일 한 번씩 그림을 그려보자. 네. 그러니까 매일 같이 하나씩의 NFT 그림을 그려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NFT 관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인포맥스티 디지털 자산과 금융 IT까지 저희가 꽉 찬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상에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있는 인사이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전문가의 통찰력 있는 분석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 만나볼까요? 오늘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예. NFT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좀 투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회사 림피디티의 배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저희가 지금 배지호 대표의 이력을 봤는데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판사 출신이시고 현재 변호사이시면서 스타트업의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림피디티라는 스타트업인데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판사 일을 하시면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 블록체인에 빠지게 되셨어요? 이제 어떻게 빠지게 됐냐 얘기하면 좀 긴데 예.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예, 뭐 많은 얘기보다는 이제 법률과 어떤 예.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사실 효율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예. 네, 참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술인데 사실 법률도 사실 신뢰에 관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법률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영역이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 문제가 벌어지면 뒤에 가서 수습을 하는 그런 판단 영역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은 신뢰 문제를 아예 사전에 해결을 해버려서 그런 문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는 점에서 법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맞닿아 있기도 하고 방향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블록체인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암호화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배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매력은 구성과 활용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신뢰 기술이라는 점이 여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맞닿아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법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블록체인 그중에서 특히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응용 수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판사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업하시네요. 문이과 탑티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블록체인 분야 중에서도 NFT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 NFT를 또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쭉 풀어서 예. 아마 설명을 시작하는 좋습니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NFT라는 것이 이제 사회자분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NFT가 일단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공부한 바로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블록체인 영수증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데 예, 고맙습니다. 네, 다른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예. 인식을 하고 있을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냥 본질적인 부분,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블록체인상에 고정된 단위를 가진 흔적 하나예요. 흔적. 예, 흔적입니다. 안 지워진 흔적. 근데 고정돼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계속.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실과 서사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요. 서사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스토리죠. 뭐 맥락 NFT에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네. 예, 서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이 처음 제안된 게 2018년 1월인데 예. 그때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처음에 EIP7이라는 제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보면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걸 만들 테니 이렇게 더 써라. 예. 근데 문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시도가 그동안 거의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NFT와 NFT로 발행되는 대상이 구별이 돼야 그렇겠죠. 대상 예. 부분. 이게 이제 이상적인 제가 이제 농담 반으로 좀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한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뭐 비탈릭 미국 대통령이 될 수는 없겠네요. 외국에서 왔으니까. 근데 되고 막 이래서 이론적으로 완벽하고 사회 제도적으로 완벽한 어떤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신원에 대응하는 계정을 가지고 예. 그러면 그냥 NFT와 대상은 연결이 될 필요가 없긴 해요. 그렇죠? 용량과 속도도 무제한적이고 이상적인 네.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언제나 발행의 대상과 NFT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은 언제나 그렇고 디지털도 아까 말씀드린 이상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 뭐 사실 이 두 개는 원래는 관계가 없는 거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NFT를 권리 관계와 관련된 무엇이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근데 기술이 법적인 권리를 만들거나 없앨 수 없죠, 사실 상식적으로. 네. 예, 법이라는 건 제도적인 거고 국가가 부여한 어떤 힘이기 때문에 네. 기술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일종의 통제 없어요. 장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와 기술은 구별해야 되는데 네. 이게 믹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개발 제안이 됐을 때 의도한 것처럼 이건 이렇게 하라고 던져준 건데 이거를 오용하지 말고 잘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로 완성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사와 결합해서 무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림피디트를 창업을 하고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제가 림피디티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단어인 것 같아서 네.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투명성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네. 뭔가 블록체인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한번 봤더니 올해 1월에 오픈시라는 NFT 거래소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를 하기를 80%가 위변조 사기 아이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커졌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NFT 생태계라든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모든 생태계에서 문제가 어떻다라고 하는 어떤 통계적인 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인식 문제부터. 인식부터.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발행이 되고 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통 이제 죄송하지만 여기 출연했던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전문가 패널 분들이 NFT가 등기부라는 말을 보통 하세요. 등기부다. 근데 등기부일까요? NFT가? 그러니까 NFT 네. 등기라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등기부가 뭘까부터 알아야 예. NFT가 등기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등기부는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국가의 공적인 장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 네 맞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어떤 법률상의 힘이 부여되는 겁니다. 법적인 힘이 있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판례상 법률상의 추정은 아닌데 사실상 추정되는 것들이 많고 예.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거기에 기재가 된야만 진짜 물건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예.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입된 이유는 공적인 장부고 또 엄격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사적인 장부잖아요, NFT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적인 장부에 이런 힘을 부여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혼란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세 가지 문제를 구별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뭐가 위조됐냐 변조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 여기 어떤 내용이 진짜냐, 그러니까 진실이냐, 그러니까 위변조 사실이냐. 자체와 맞습니다. 내용의 진실성.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진정 성립이라는 법률 용어인데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주장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기재한 것이냐. 예를 들어 제가 사회자님 성함으로 이렇게 뭐를 쓰면 예. 진정 성립이 없는 거고 음. 제가 제 이름으로 쓰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블록체인 NFT에서는. 근데 이게 세 개가 엉망으로 지금 이해가 섞여 있어요. 사실은 NFT는 지금 NFT의 그 왜소한 이 내용,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NFT만으로는 위변조되기 어렵다라는 점 하나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큰 URI로 연결되게 돼 예. 있어요.
그럼 그 연결돼 있는 거를 구조를 잘 만들면 괜찮은데 예. 뭐 IPFS를 쓰던가 그거 잘못 만들면 위반도 될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외에는 현재 모습만으로 NFT가 특별한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등기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나온 분이 하신 말씀이긴 한데 예. 괜찮습니다. 그 좋아하시는 정도 말씀. 예. 많이 그러니까- 보셨군요, 저희 프로그램. 두 번 봤습니다. 예. 네, 두 개를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러면 특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근데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예.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오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게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왜냐 기술적인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생각의 거리를 던지는 거거든요. 네. NFT가 이제 소유권을 저장한다라는 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권을 저장한다. 네네.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음. 소유권은 저장할 수가 없죠. 권리니까요. 권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면 고양이가 명확하다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고양이가 그렇죠. 명확하다. 어떤 진술은 명확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고양이란 대상이 명확하진 않잖아요. 주어와 서술어가 맞아요. 다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아. 소유권을 저장할 수는 없어요. 어. 아마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공시에 관한 그러니까 법률 관계 변동에 관한 장부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소유권을 부여할 수는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소유권을 부여하려면 소유권은 물권이거든요. 예.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법으로 갑니다.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이거든요. 예. 소유권을 마음대로 개인이 예. 또는 어떤 기술이 부여하게 할 수 있거나 없어지게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내 소유권이 있는데 네 소유권은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건 제도고 NFT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관련된 무엇을 도와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도 제도가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NFT의 기술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네, 오히려 이제 소유권 등 제가 소유권이라면 너무 권리를 그러니까 범위를 좁히는 거기 때문에 예. 권리 관계라는 표현이 안 틀리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데 예. 권리 관계에 대한 무엇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안전한 거래를 한다든지. 근데 지금 모습만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뭐 권리 말씀하셨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NFT가 뭐 저작권이나 예. 뭐 소유권 또는 뭐 어떤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호한다. 네, 또 뭐 여기에 도움을 준다. 예,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네. 또 아닌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를 보호하는 예를 제가 이제 NFT 비관론자는 절대 아닌데 예. 현재까지 찾기가 어려워요. 어. 근데 우리 저작권의 예를 들면 저작권은 국가가 보호하는 겁니다. 예. 인증기관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호되는 건데 사실은 NFT는 저작권이나 권리 관계에 관한 상황을 좀 모호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현재까지 왕왕 이게 대부분의 모호하게 경우예요. 만든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중에 3번 한번 보시면 3번 네. 3번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시로 만든 건데 예.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모나리자는 지금 저작권이 소멸했어요. 예. 잘 찍은 모나리자 사진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 모나리자라고 누가 A란 사람이 NFT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B란 사람이 뭐 이탈리아 이름 라조콘타라고 이제 또 발행을 한 거예요. 예. 또 C라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라조콩테라고 발행을 했다고 예. 가정합시다.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권리자가 적법하게 발행한 NFT일까요? 이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알 수 없다. 예. 그리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NFT를 발행하는 건 기술의 문제니까 예. 뭐 막을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어.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구별을 해야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가 현재로서는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해외 서비스 중에 굉장히 좀 무의미한 서비스가 있는데 무의미한 무의미한 서비스. 이런 게 많아서 문제인데 블록체인 관련된 예. 서비스들이 이제 어떤 권리가 블록체인에 먼저 새겨지면 그게 우선한다 이런 가정에 근거해서 예. 이 NFT 중에 뭐가 우선한다라고 가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타임으로 찍어주는 거죠. 돈도 받아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이거 특허 같은 경우는 선언주의라고 해서 먼저 선언을 한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하는 사람이 출원한 사람이 네. 우선이겠죠. 선출원주의가 있으니까. 예. 그건 맞죠. 특허는 새로운 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권리는 원래 존재하는 거죠. 어. 그러면은 누가 가가지고 먼저 알박기 하듯이 먼저 선언한 사람이 우선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스탬프를 딱 찍으면은 맞습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내 거가 될 수 맞습니다. 있군요. 예. 근데 스탬프를 찍으라고 한 사람은 없고 찍을지 말지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러니까 뭐 무법천지 같죠 오히려. 어. 예.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어진 거라서 물론 이분들이 개발자로서 블록체인을 테크니컬하게 이해를 잘 하시겠죠. 하지만 구조적 개선 없으면 오히려 NFT를 망치는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소유권과 이 저작권이라는 게 NFT에서 법적인 권리가 없는 상태로 지금 기술이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을 하고 예. NFT가 이런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이 되기 위해선 어떤 점들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기술적인 관점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인식을 하고 공백을 메워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말만이 아니고 해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백이라고 부르는데, 공백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백. 이게 지금 NFT가 만으로 5살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어린 기술이에요. 기술의 시작이. 네. 예. 근데 기술에 대한 개선은 이제 들어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뭐 해서 얼마 벌었다는 뭐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지만 기사만 제일 많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보완했다라는 게 없다는 게 되게 특이한 상황인데 예.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NFT는 결함이 있고 좋게 말하면 공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 틈이 있다. 네, 예. 그것을 보완하자라는 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그냥 개념화하면 아주 간단한 건데 예. 자료화면처럼 이제 NFT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실물이 있고 디지털이 있어요. 예. 대상이. 그 다음에 이제 연결 관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연결 관계.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NFT와 발행의 대상은 사실 구별이 되거든요. 네. 이 두 개가 그럼 구별되는 거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느냐, 연결된 게 신뢰할 만한 어떤 구조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 이런 축으로 구별을 한번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아까 말한 연결 관계가 아무리 튼튼하게 있다 하더라도 NFT는 대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죠. 당연히 그게 전제가 되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양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거래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연결 관계가 잘 구축이 됐다 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진다면 또 연결 관계가 무의미해지죠. 그러니까 연결 관계를 소유 주체의 변동이란 관점에서 파악하면 법적 처분의 일체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네.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예.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네. 문제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결 관계가 잘 구축이 돼도 예. 이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대상과 NFT가 서로 붙어 다니지 않으면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이 이런 처분의 일체화를 어떤 식으로 보완한 정도가 강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축을 나눠볼 수 있다. 그 예를 예. 들어 일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 화백에 낙인이 딱 찍혀 있고 이 사람 거라는 증명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공증을 받아서. 예. 그런데 지금 NFT에는 그런 것이 없다. 명확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보다 사실 더 나은 걸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것조차도 마련이 아직은 안 돼 있다라는 어. 겁니다. 좀 뭐 약간 나간 얘기긴 한데 보통 이제 NFT로 보증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네네. 기사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보증서를 NFT로 굳이 발행을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실물 그러니까 종이로 보증서를 발행한 경우와 NFT로 보증서를 발행한 경우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뭐 그걸 하시는 분들은 위변조가 안 되니까 네. 그걸 보증서를 NFT로 하는 뭐 그럴 수 것이다라고 있어요. 하십니다. 다만 연결 관계가 튼튼한지를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게 전제가 근데 돼야 문제는 핵심 문제는 뭐 멋있긴 할 거예요. 뿌듯하고 아, 그렇죠. NFT로 보증서 받았어 하면 뿌듯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NFT로 보증서를 발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서 뭔가 더 나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 문제는 보증서의 핵심 문제는 내가 보증하려고 하는 대상과 보증하고 있는 이 보증서가 서로 연결이 맺히지 않는 연결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죠. 뭐 분리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뭐 보증서를 발행하던가 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은 없죠 그런 예. 것이.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기술적인 공백에 대한 이해 없이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예, 자료화면 네,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미리 잘 띄워주셨는데 예. 이게 되게 유명한 NFT인데 뭐 원숭이 옮겼어요. 지금 클레이튼에 있다가 옮겼는데 예. 제가 붉은색 박스로 사각형 왼쪽에 표시한 게 이제 외부로 연결된 토큰 URI인데 예. 이게 제이슨 파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오른쪽처럼 그게 내용인데 다른 내용은 뭐 그냥 뭐 이게 속성이 뭐다 뭐 이런 거고 네.
보시면 이제 이미지 파일이 하나 서버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서버로 네, 자기 서버에 블록체인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서버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내용을. 실제로 바꿨어요, 이사 가면서. 아 그래요. 지금 이사 갔다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NFT 발행할 필요가 없죠. 블록체인인데 서버 주소로 연결이 돼 있다.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서버 주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시는 걸 조금 더 더하자면 예. 이제 NFT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값만 담아놓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NFT를 구매한다 그래서 그 그림이 전송이 저한테 되는 건 이제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딘가에는 그 그림이 담겨져 있을 텐데 네. 그 담겨져 있는 것들의 저 주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땡땡 첨 슬러시 저 폴더에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거를 임의대로 누가 삭제를 하거나 지워버리게 되면은 사실 NFT를 내가 구매했었지만 원본 네. 그림은 없는 거랑 좀 똑같은. 그럼 문제가 만약에 있습니다. 저 주소가 다른 NFT의 주소로 바뀌면 나는 X라는 모양의 NFT를 샀는데 이게 A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연결 관계가 이거거든요. 바로 요걸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물은 좀 난감하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실. 근데 디지털은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한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다 다 그냥 연결 관계 없이 그냥 블록체인에 다 집어넣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용량과 속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이게 잘 됐냐를 리뷰하는 관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건데 예. 그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이게 안전하냐를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예. 부분인데 기술적 개선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기술적 조처를 하기 전에 좀 이게 문제다라고 하고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조금, 다음 자료화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생각 없는 형이라고 부르고 처음 건 두 번째는 고약한 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 제일 큰 거래소 NFT 거래소 네. K모 거래소에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이 이제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서 네. 예. NFT로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10개인데 원래 지금 여기에 제가 칸이 좁아서 6개만 갖고 왔어요. 예. 이게 보시면 이제 다 토큰 URL가 한 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JSON 파일로 연결된 10개 NFT가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땅이 하나인데 등기피증을 10개를 만들고 10개로 팔아먹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고. 이거 고약하죠. 좀. 고약하다기보다는 네, 나빠요.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그 좀 의미를 드는데. 그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NFT 여러 개를 발행을 하고 예. 모두 똑같은 외부 연결 값이 있어요. 예. 물론 그거 바꿀 수 있냐 별개의 문제긴 해요. 예. 사실 저거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 제이슨 파일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같은 건 문제겠죠. 네. 근데 각각의 NFT가 고유의 하나의 제이슨으로 연결되는 거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슨 파일이 또 하나 링크 값을 가지지 않으면 제이슨 파일 앵커링 해버리면 돼요. 근데 제이슨 파일이라는 거는 확장자인데 그렇죠. 이걸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확장자 맞습니다. 파일인 거죠. 예, 뭐 보여줘 디스플레이하는 규칙에 따라서 예, HTML 랭귀지 같은 거죠. 근데 NFT 파일 이름이라고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뭐 파일 이름에 연결된 무엇. 네. 네. 근데 저거를 이제 저 제이슨 파일 내에도 링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문제긴 한데 링크를 없애고 내용만 있고 네. 뭐 그럼 앵커링이라고 해가지고 2차적으로 이렇게 블록체인에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고 예. 좀 괜찮다라는 건 좀 수준을 낮게 말한 거고 두 번째로 제이슨 파일 자체를 IPFS에다가 IPFS. 그러니까 분산형 파일 저장 시스템이죠 유명한 거기에다가 CID 밸류로 이제 특정을 하는 거예요 파일 해시 값으로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가 뭐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유명한 BAYC 같은 네네. 경우에 시리즈들을 다 하나의 디렉토리 하부에 제이슨 파일로 넣어놓고 그걸 네. IPFS 값으로 특정을 해줘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것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제가 낫다고 얘기했지 안전하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도 연결되어 있는 그 해시 값으로 특정된 파일이 과연 NFT로 선언된 이 선언된 그 NFT 흔적에 대한 보유자와 네. 같은 건지 무단으로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같이 양도된다는 거는 또 보장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산 사람은 저 링크를 산 거잖아요. 사실 지금. 뭘 샀는지 알 수 없는 뭘 샀는지 알 수 네, 없는 맞아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저장소를 아까 전에는 특정 폴더에 저장했었으면 IPX 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블록체인화되어 있는 분산 저장소이니까 그걸 믿을 수 있는 확률은 더 큰 거죠. 맞습니다. 핀 뗄 수는 있는데 그렇죠. 핀이 박혀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것도 이게 같이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처분의 일체화 문제나 권리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안정한 면이 있긴 한데 네. 그 우리 성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성의가 그러면 성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면 성의가 없는 거죠.
네, 그 정리를 성의를 좀 없는데.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개념이 어렵기 헷갈렸을 것 때문에 같아요.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인포맥스티 컵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고 싶어서 이제 거래소에서 샀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NFT를 소유권을 온전히 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연결된 서버에 연결된 링크 값을 내가 가져왔을 뿐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은 아닌 게 네. 일단 소유권이란 말을 제가 최대한 피하잖아요. 네. 파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아 원래. 그래요? 예, 없어요. 아, 그럼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아요. 그건 좀 얘기가 길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예. 피하는 겁니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예. 해서 예, 법이 허용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렵죠. 예. 이게 저도 이거를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개발자도 그렇구나 하면서 왜냐면 권리는 사실 개발자들의 언어보다 더 사실 법률 언어는 정교하거든요. 예. 소유권의 대상이 되려면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네. 물권 법정주의라서 우리나라는 법이 인정하는 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 파일은 그때 복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뭐 사실상 이거 내가 소유했다고 할 수 있으면 소유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산 거는 뭐라고 불러야 더 좋을까요? 소유권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실물의 경우는 예. 실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붙어 있는 NFT가 그 소유권에 관한 입증이나 예. 권리 관계에 대한 변동을 뭐 명확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기술적 보완이 있으면. 그런데 디지털의 경우는 사실 모호하긴 해요. 디지털은 모호하다. 모호합니다. 예, 사실 모호해요. 어.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파일이 원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네. 왜냐하면 일단 뭐 법을 떠나서 복사하면 되니까 네. 거기 그 파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NFT가 그 문제를 어떤 점에서는 약간은 해결한 건 맞아요. 거기 있으니까요, 블록체인에.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더 많은 얘기들이 이제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드리자면 NFT로 무엇을 산다고 했을 때는 예. 연결된 게 실물인 경우에 예. 실물을 사는 거고요. 매매의 대상은 실물이고 NFT는 그에 보조하는 무슨 권리 관계에 대한 무슨 예.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NFT 샀는데 거기에 네. 호텔 리조트 이용권이 붙어 있으면 그건 채권인데 예. 그건 채권이라서 오히려 그것도 다른 거예요? 예, 갖다 붙이기 좋긴 가만히 해요.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컵을 산다고 하면 예. 뭔가 만질 수 있는 거라고 네. 하면 좀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다. 이게 아. 되게 달라요. 저도 사실은 다른 작업을 하는 것 중에 채권과 NFT가 결합하기 되게 좋아요. 채권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양도할 때 이제 무슨 대항 요건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때마다 다 다른데 네. 실물 자산에 대해서 NFT가 발행이 된다는 거는 예. 결국 소유권 자체를 뭐 이렇게 옮겨놓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소유권을 표상하는 또는 그렇다고 표상하는. 예, 인식하는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개체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문해 드리면은 네. NFT를 제가 샀습니다. 오픈시에서 네. 제 겁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제 거라고 법률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근데 끝까지 법이 같이 가야 되는군요. 네, 어렵죠. 예. 선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방금 말씀드린 그 고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선 공백이 보완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까 공백이 있느냐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뭐 연결관계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문제가 있고 뭐 두 번째로 뭐 처분이 일체 안 됐다 어떤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예. 문제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오픈시에서 무엇을 사셨다 하면 예. 연결관계 문제거든요. 결국 예. 그렇다면 권리 구제를 못 받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뭘 문제가 샀는지 생겼을 때 근데 다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이게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모호함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 예. 제가 이제 되게 이 분야에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예. NFT를 살 때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NFT는 무엇을 살 때 계약서 잘 안 보잖아요, 우리 사실.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막 안 보이게 붙어 있는데 바뀌기도 예. 하고. 근데 우리 뭐 살 때 안 사잖아요. 지금 약관 아니죠. 고가의 스튜디오의 장비를 사실 때도 막 계약서 예. 보지는 않죠. 예. 돈 주고 샀으면 내 거죠. 음. 그런데 실물이니까. 예. 예. 근데 NFT는 계약서를 보라는 거예요. 어, 사지 말라는 거죠, 사실.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뭘 봐야 되는지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제가 이제 NFT 비관론자로 잘못 이해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절대 조금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예. NFT는 그런 공백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런 공백을 해결을 해야만 원래 가지고 있는 멋진 모습이 드러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백을 그럼 해결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예. 해결 방법 네, 넘어갑니다. 해결책. 먼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연결 관계, 그 다음에 법적 처분의 일체화. 법적 처분의 일체화. 예, 같이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소유자와 소유자란 말도 저도 이제 예. 이제 틀린 거예요. 보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보유자가 네. 묶어져 있어야 된다. 예. 보유한 주체가. 그러면 이제 연결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같은 데 살고 있지 않잖아요. 디지털하고 실물이 막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건 지금 불가능해요. 그거는. 목 뒤에 꼽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막 스미스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할 수 예.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디지털 상의 어떤 정체성과 그러니까 어떤 이 실제 세계의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걸 많이 해요. 사실 오늘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SNS. 를 할 때 하는 무엇? 로그인. 그렇죠. 암호 거는 거예요. 어. 사실은 계정은 제 거라고 보는 유일한 이유는 암호 때문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다. 나만 아는 거니까. 그렇게 아, 그렇군요. 대부분 뭐 집에 알려주고 그러긴 하지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만 알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이메일로 다른 사람들 욕하면은 뭐 협박했다 이렇게 뭐 당해 보는 거죠. 네. 돈 빼가도 기본적으로 은행 계정에서 본인이 빼갔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고. 비밀번호가 있는 거를 탈취했을 땐 범죄로 보는 이유가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 사람이 했다고 보는 거, 정체성의 동의화 이게 네. 두 개를 같이 보는 이유는 바로 암호 인증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제가 이메일이 없는 세상에 딱 와가지고 한 몇십 년 전으로 가서 이거 암호로 인증하면 돼요라고 하면 욕 먹었을 거예요. 그거 남이 알면 어떻게 하냐? 털면 어떻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인증 기술의 예. 이제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음. 문이 있다면 잠그는 거예요. 잠그는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잠그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데 NFT는 지금 비유를 들자면 저 이메일이 다 있는데 암호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내 거지롱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이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어놨는데 열쇠를 안 달아놓은 거예요. 현관문만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열쇠를 달자는 겁니다. 열쇠를 어떤 형태로든 달아서 보완하고 더 만들어서 이거를 안전하게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인증을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암호를.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다루는 것이 그러니까 실물로서 물론 제가 실물만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결관계는 사실은 디지털이 더 쉬워요. 네. 뭐 근데 실물이 어렵고 실물 거를 디지털로 옮겨 놓으면 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이제 이런 연결관계를 구축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인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예술품은 이제 제가 선택한 초반의 대상이고 사실은 모든 형태의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배 가능한 실물이 있는 물건들 현재는 미술품 관련된 NFT 보안 관련된 업무를 하시죠. 예, 그리고 다른 실물 자산도 같이?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품이란 거는 그런 속성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의 대상이 실물이 되는 거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거래가 이루어지고 2차 거래가 이루어지고 위변조가 문제되고 또 NFT하고 잘못 맞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NFT화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이 많으니까요. 예. 높으니까 인식하는 수준이. 근데 일단은 이건 좀 간단한데 실물 원본에 제가 이제 이걸 특허를 출원한 내용이어서 예. 특허 출원하기 전에는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 잘 안 했는데 예. 여러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만 얼개만 말씀을 드리면 그림이 일정한 크기를 가지잖아요. 예. 네. 거기에다가 뭐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아주 조그마한 암호를 생성한 장치 같은 거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예. OTP 실물에다가 네. 장착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한번 일회성 암호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생성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NFT를 발행을 할 때 대응하는 정보를 넣어놓는 거죠. 음.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해요. 이게 인증 수준이나 암호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부가적인 단계가 있어야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서로 매치를 시켜서 서로 맞는 그러니까 참인 쌍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서로 매치가 돼서 서로 진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실물이 있는 예술 작품의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네. 암호화된 키를 아주 조그맣게 붙인 것과 그리고 그거를 NFT로 발행한 그 키가 맞도록 그렇게 네. 확인하면은 맞습니다. 일종의 소유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내가 지배하고 있다, 내 아. 거다라는 게 NFT와 결합돼가지고 인증이 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회를 이제 실제로 이거를 처음에 작품이 생성이 될 때 한 3번 정도 선보이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원본이 이제 진품이라는 점을 관객들이 갖다 대면 예.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NFT에 대한 정보를 불러서 갖다 대면 이게 그 NFT에 대응하는 원본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물 원본에 의해서 원본에 대한 권리자가 발행한 NFT 인지를 예. 반대로 원본에 갖다 대서 서로 상호 교차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NFT 하는 분들이 하지 않는 얘기죠. 내가 NFT를
해서 그냥 NFT를 한다지 NFT로 어떤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게 어떤 효과를 얻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증이 상호 교차되는 이런 인증. 저는 처음에 NFT를 좀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 부수적인 효과로 실물 원본에 대한 인증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바로 NFT가 공백이 메워지면 위력을 발휘하는 좋은 예입니다. 사실 인증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백을 메운 것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이게 바로 NFT의 본 모습입니다. 그때 그 공백 부분을 약간 저는 이제 불안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막 비슷하신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이제 NFT라는 게 너무나 좋고 괜찮은 기술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됐는데 네.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약간 구분해야 될 게 실물의 NFT를 만드는 거하고 그냥 처음부터 디지털 작품을 NFT로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올렸다? 이건 네. 이제 실물이 없이 네. 저는 어차피 디지털 아날로그를 그리고 난 다음에 올리게 되는 것들이고 네. 네. 근데 현재 판매하고 있거나 아니 어떤 작가님께서 실물 작품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인증할 수 있게 와리파이드 식 같은 것들을 이제 부착하고 난 다음에 걔를 이제 핸드폰으로 봤었을 때 이거하고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근데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에 대한 고리, 연결고리가 그렇게 인증이 된다면 조금 다른 말씀이긴 예, 한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괜찮습니다. 예. 일단 RFID 칩 방향은 좀 네네네. 다른 문제죠. 네. 왜냐 RFID 칩은 변경된 암호가 아니에요. 복사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변경된 암호와 규칙이 인증이 블록체인 기반 서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뜯으면 원본이 훼손돼요. 그리고 고정된 걸 예. 집어넣고 이제 그- 복이라는 건 똑같군요. 그리고 핵심 NFT에 대응하는 정보를 세워놓는 거죠. 근데 디지털은 사실은 디지털도 누구 건지 먼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오픈시에 작품 올려 보셨죠. 네네네. 저도 한 옛날에 올려봤거든요. 그 갑자기 팔린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많으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남의 거 뺏긴 건 아닌데 예. 디지털도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디지털은 문제 해결이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파일에다가 개인이 있죠. 그 주장되는 개인의 인증 정보 새기는 게 너무 쉬워요. IPFS에 연결된 어떤 파일에 개인의 인증 정보 넣어놓고 같이 가게 해주면 돼요. 네. 사실 제가 먼저 특허 출한 거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파일에 뭐 예를 들어 속성을 보면은 거기 이제 무슨 값이 나오잖아요. 네, 뭐 거기에 등록이 될 수 있게 하면 그러니까 뭐 된다는 엑시프 정보라기보다는 예. 파일 좀 잘라, 그러니까 이건 뭐 유명한 방법인데 예. 끝에 좀 잘라내는 거예요. 거기다 암호 넣어놓는 거죠. 안 보이게. 많이 아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인식 영역을 조금 양보를 해서 현재 많이 어도비가 하는 써요. 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런 특허를 전용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2차적인 아, 거예요. 사진이 있으면은 맞습니다. 테두리를 조금씩 뭐 그 깎아내서 유명한 거예요. 너무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걸 한다는 암호값을 게 아니고 넣어놓는다. 예, 너무 쉬워요, 그쪽은. 예. 실물은 어렵고 디지털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은 이런 연결관계를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인식이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법적 처분에 일치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디지털보다는 실물에서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NFT로 이 컵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근데 컵은 이제 한 분한테만 드리고 예. NFT는 다른 분한테 드려요. 음.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깨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해결하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NFT는 인증을 하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자산과 결합돼서 어떤 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안전성을 높여주는 기술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최근까지 해서 해결을 하고 시스템에서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 미술 네. 거래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점유라는 개념을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겠는데 점유? 실제로 내가 이거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동사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컵이라든지 많은 대부분의 물건이 동산인데 이 동산은 이제 등기 등록 가능한 동산이 아니면 점유가 소유권의 공시수단이에요. 맞죠? 제가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가지고 더 있는 거 쉽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내 품에 있으면 내 거다. 네. 내가 손에 딱 잡고 있으면 예.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그런 점유의 공시 수단을 예. 결합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NFT와 결합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연결관계를 주체가 변동돼도 유지되게 만드는 건데 제가 고안한 방법은 얼개만 말씀드리면 누가 A가 B한테 주잖아요 물건을 네. 줄 때 연결관계에 대해 인증을 한번 하고 받을 때 한번 하는 거예요. 줄 때 인증하고 네. 받을 때 다만 그거 여기서 있네요. 추가 조처가 있긴 해요. 쌍방이 한 번씩 인증을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뺏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상방의 동의하에서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거군요. 예.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실물에 대해서 줬고 받았을 때 점유가 이전됐잖아요. 그때 NFT도 같이 자동적으로 이전되게 하는 거죠. 그럼 따라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과정을 이제 블록체인이 원래 장부로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예. 기록이 되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등기부 같은 게 이제 등기부 같은 공적 장부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은 그 내용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유지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음. 근데 저는 자동화된 장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한 그런 인증이 이루어졌다는 어떤 기술적 이벤트가 일어나면 예. 바로 그냥 이전이 됐다라는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기재되는 거죠. 그럼 이러면 동산에 대한 등기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술품 거래 실제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예. PPT 중에서 7번 PPT를 보시면 화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오른쪽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실제로 하고 네.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팔렸어요. 네네. 처음에 무슨 그림이라고 해서 연결 관계에 대한 인증이 들어가서 예. 무엇이다라고 처음에 NFT가 발행이 되고 등기에 표제부가 있는데 바로 그 표제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 표제부라는 거는 보통 부동산의 경우 몇 동 몇 호 건물 면적 뭐 슬라브 조고 뭐 이런 거 있죠. 유언문 예. 첫 페이지 정도 예, 얘기해요. 건물을 정의해 주는 거죠. 무엇인지. 예.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권리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게 권리 변동부라고 뒷장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예, A 거였다가 B 거였다가 이렇게 예. 돼 있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가 이전돼서 적법하게 이전이 될 때마다 네. 그냥 등기부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 처분의 이원화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본하고 NFT가 분리되지 않는 거죠. 네네. 그리고 NFT는 진짜로 여기서는 권리 관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요. 제가 처음에 NFT는 등기부다라는 말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등기부 같은 게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단한 걸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단 기술적 공백을 메우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NFT는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요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법률가들은 안 믿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안 믿어요. 근데 설명을 하면은 되게 놀래는 거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힘이에요. 블록체인은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다른 기술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NFT는 원래 이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그렇군요. 공백에 대한 보완을 하려는 기술적 노력이 없다 보니까 예. 이런 걸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 드는 비유인데 NFT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 아이. 네. 왜냐면 2018년 1월에 나왔으니까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만으로 5살이 안 됐어요. 굉장히 어리군요. 예, 근데 그 아이 보고 지금 돈 벌어 오라고 막 공장에서 탄 캐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착취죠. 거예요. 예. 그 19세기 원고에서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뭐 위험한 기계 아래 들어가서 네네. 고치다가 아이들 손가락 잘리고.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물론 그 아이가 그렇게 하면 잘 자랄 수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죽을 거 아니에요. 크더라 제대로 못 아플 크고. 수도 있고. 예, 지금 NFT가 아픈 거예요. 제 생각에. 물론 이제 모든 프로젝트들이 뭐 사기다, 무의미하다 이 말은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주객전도죠. 원래 NFT 기술이고 잘 키워서 활용해야 되는 건데 뭐 화려한 서사 속에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가 현재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쓰임을 찾아야 되는 시기인데 맞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만 지금 오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생길 때부터 지켜봤는데 예.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태들이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참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겪어왔는데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음.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제 생각에 기술의 사회적 수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떤 기술이 딱 나타났어요. 이게 되게 좋다고 해요. 그럼 안 믿죠. 그럼요. 깜짝 놀래죠 그냥. 맞습니다. 예. 에어프라이어 쓰게 되는 것도 사실 에어프라이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 유행처럼 갑자기 맞습니다. 나타났어. 건조기도 그렇고. 예. 근데 NFT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맞습니다. 예. 예,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예. 근데 이 NFT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한다고 했을 때 신뢰성을 쉽게 부여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신뢰하시죠? 믿을 수 뭐 있다. 믿을 수 이더리움 있는 좀 것 중에 가지고 하나죠. 계시 예.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블록체인으로서. 예. 저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신뢰가 이 세월을 통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전해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안전해가 아니고 돈 벌 수 있다고 해야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오랜 기간 네트워크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신뢰를 획득한 거죠. 이제는 사용할 때라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퍼질 때 투자 개념으로 먼저 소개가 맞습니다. 됐고 예, 이젠 잘 쓸 때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뭐 NFT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두 개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저는 그게 가능한 게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어떤 인증 기술이 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걸 드러내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안 보여주니까. 근데 이더리움 등 퍼블릭 체인에 있는 것들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증이 돼요. 블록체인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예.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가능한 게 대단한 거예요. 틀린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블록체인의 힘이라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사라는 것은 결국 초기 단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화려한 서사를 가졌는데 너무 쉽게 이제 그 서사 없이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처음에 미국에서 처음에 보급이 될 때 막 네. 요즘 ICT 업계처럼 화려한 서사학원이 등장을 했어요. 초반에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죠. 자동차 당에 있는 거예요. 네. NFT도 그런 형태의 인증 기술이나 권리관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서 예.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고 제가 하는 작업이 그런 인식하에서 초기에 그런 전환이 일어날 때 예. 같이 그런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지금 완결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소유권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소유권이라고 하는 그것 얘기를 보유하는, 했는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뭐 이런 컵 같은 거를 NFT로 발행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얘기를 했는데 남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지금 NFT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사실 제가 원래 PC가 있으면 예.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면 돼요. 예, 설명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한테 예. 이제 시키면 한 15분, 20분이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네트워크에 쓸 수 있는 그 가스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냥 하면 되는 그 거죠. 남의 저작물, 그러니까 예술품이나 무슨 아이템 같은 거를 맞습니다. 모양을 네. 내 마음대로 네. 발행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할 수는 있어요. 예. 그거를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그런 것들을 막으라고 만든 기술이 그런 공백이 없다 보니까 예. 공백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처럼 연결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거에 기해서 발행되는 NFT들은 무단으로 발행하는 NFT와 구별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시회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줬다라는 것이 예. 진짜와 가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잘 태어난 NFT들을 만들었고 연결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법적 처분 일체화가 계속 유지되는 NFT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NFT들이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그런 NFT들이 왜 우리 그 블록체인에서 그 있잖아요. 저 테스트로 막 테스트넷 있죠. 네. 테스트넷 과정에 해당하는 NFT들이에요.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실물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공백을 보완한 것들이 진짜 NFT고 네. 기존 것들 어떻게 보면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어떤 테스트넷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부실하니까. 시장에 지금 그런 보완이 네. 보완된 퍼센티지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 실물은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음. 제가 이제 NFT에 대한 어떤 보도나 예. 뭐 기사들을 접하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NFT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면 맛있어서 먹으죠. 배부르죠. 그렇죠. 근데 삼겹살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음. 근데 NFT는 유독 그냥 NFT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되게 특별한 영역이거든요. 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면 미국인들 한 절반 정도가 NFT 발행을 해봤대요. 벌써요? 예, 그냥 한번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이해하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래를 한 거를 그렇게 일단은 볼 수도 한번 있고 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뭐 그런 뭐만 의미 했다. 같아요. 근데 예.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NFT를 쳐보면 투자 관련된 맞습니다. 발행 관련된 그 네.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얼마 번다. 예. 뭐가 뭐 원숭이가 오른다. 예.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사거든요. 예. 그런 거 하라고 이 기술이 만들어지면 기술이 아니죠. 네. 근데 저는 NFT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은 없어져야 된다기보다는 다른 과정을 위한 준비다. 예, 마중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NFT는 네. 서사가 아닌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뭐 예. NFT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재미있는 게 그러면 저한테 이제 자문이 온 적이 있어요. 큰 기업에서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냐. 예. 구조를 그러니까 디지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설계를 해줘요. 물어요. 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팀에서 해요 주로. 예. 홍보팀 그걸 많이 담당이다. 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할 때는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안전하게 예. 하라고만 하면 되는 거죠. 기술적 보완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좋은 거면 다 하지 그러세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예. 홍보 수단으로서 이해됐기 때문이죠. 음. 근데 EIP7일 아까 처음에 봐주셨던 문서를 보면 이렇게 홍보의 수단으로서 제한됐고 주가 부양에 효과가 있다 이런 말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용되는 거거나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지금 마케팅 수단으로 맞습니다.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고 예. 과정이 있는데 이제는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때가 됐다. 예, 그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연결관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쉽게 NFT와 림피디티에서 NFT와 실무 업무가 이제 상호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되게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 인증 수단은 사실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데 NFT가 쉽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 자산의 안전한 거래 가능해 이런 겁니다. 중고 명품이 있는데 보통 중고 명품 거래할 때 보증서 같은 거 새로 발급받고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돈이 한 번 거래할 때 또 받고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 믿죠. 어떻게 그렇죠. 믿느냐에 문제가 있고. 최초부터 좀 알고 싶은 게 정확합니다. 생기죠. 예. 근데 그 트래킹이 안 되죠. 예. 근데 만약 제가 이제 이 멸시품에 대해 하는 거를 음. 대량 생산품에 적용을 한다면 사실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처음에 한 번만 이 시스템을 해놓으면 추적이 되는 거죠. 등기부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물 점유가 적법하게 이전됐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은 한 번만 쓰면 돼요. 제품을. 너무 저렴해지고 믿을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저는 그래서 이 NFT가 진짜로 어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권리관계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비용 네. 때문에 결국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제품이 제대로 거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네. 바로 그런 거래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NFT의 진짜 어떤 가치가 거기서 기술의 들어있는 쓰임새다. 맞습니다. 예. 실무 자산이 여태까지 거래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이 안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쉽게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예술품부터 시작을 해서 네. 2차 거래가 가능한 모든 실무 자산이 그렇게 너무 쉽게 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NFT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술적 가치가 있고 근데 공백이 있는데 보완됐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 같은 겁니다. 예. 그 명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국내에서도 예. 뭐 해외에서는 이제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들이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인증하는 절차를 밟는 것들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모.com에서 예. 명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특정한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지갑으로다 클립으로 보증서를 보내주는 경우들이 지금 있죠. 네.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 보증서가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보증서는 종이로 발행한 게 더 좋아요. 금박을 두르던가. 그럼 더 있어 보이겠죠. 근데 그 보증서가 NFT로 발행됐을 때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현재 그런 대기업들이 사실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라 그래서 SK텔레콤도 만들고 라인도 그런 만들고 뭐 네, 네, 롯데도 맞습니다. 있고 신세계도 있고 너도 나도 지금 큰 기업들이 NFT 마켓으로 들어옵니다. 네. 거기서 지금 보완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보완이 대단히 필요하죠. 대단히 근데, 필요하죠. 근데 대기업들이 신중해서 실물 자산은 이리저리 잘 피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완을 빨리 안 하면 실물 자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 자산은 사실 손을 잘 못 대고 있는데 원래 거기 쓰라고 만든 거거든요. NFT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이제 예술품이라는 거는 처음에 선택했을 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되게 놀라는 건 전시회가 이제 한번 개최가 되고 작품이 판매가 돼요. 예. 좀 고가의 물건이 그러니까 작품이죠. 예. 그냥 처음에 NFT가 인증을 해주면 그 다음 제가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이제 소유권 변동된 경우가 있고 인증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게 그냥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네, 네. 얼마 전에 정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실물을 판매하면서 NFT 인증까지 네, 네.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작품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러면 네. 실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NFT가 2차 거래가 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은 NFT 네. 2차 거래라기보다는 실물의 거래를 할 때 NFT가 보증서로서 같이 따라붙는 거로 예. 이제 완결된 예. 패키지라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연결 관계가 공고하게 구축돼서 네네. 법적 처분이 일체화돼서 실물 자산에 대해서 안전한 완전한 NFT가 의도한 디지털에 대한 정말 완전한 보증서로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실물 자산은 거래가 안전한 거고 네네. 그리고 언제나 위변조업으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정품 인지 여부도 검증할 수 있고. 그러니까 NFT가 되게 기능적 측면에서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여쭤봤던 이유가 네. 우리 아까 이제 김한기 작가님을 얘기했었지만은 김한기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모 거래소에서 NFT가 또 별도로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원본이 있는데 2차 거래는 또 NFT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아무래도 실물이 있는데 NFT가 뭔가 판매가 따로 거래가 된다는 게 맞습니다. 와닿지 않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법적으로 사고가 터지고 있는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죠.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린 건데 매니큐어로 입술 칠하면 안 된다. NFT를 네. 해야 할 게 있어요. 정확한 비유가 네. 아닌가.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발톱이나 손톱에 칠해야 되는 여기 건데 립스틱을 발라야죠. 예를 국보 같은 거 NFT로 발행한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양도할 거 아니잖아요. 예. 이벤트 서사,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옛날에 돌아가신 뭐 신윤복 이런 분이 오셨으면 화내실 거예요. 예, 나로 어디다 써먹는 거냐.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에어프라이어에다 밥 짓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솥에 밥을 지어야 되듯이 NFT는 원래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뭐 나름의 동기는 있겠지만 NFT를 오용하는 예를 오히려 만들고 있는 거에 가까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지호 림피디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이라든지 기술자분들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하는 어떤 것들이 특허화돼 있기 때문에 예. 같은 기술적 조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렵고 예. 예. 다만 이 공백에 대한 기술로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저처럼 하는 인증 수단을 쓰시던가 예. 그러니까 림피디티 거를 쓰시던가 아니면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오남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NFT의 본질에 대해서 기술 문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공백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물론 쉽게 파악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NFT 관련 이야기 배지호 림피디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